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복지관 월별 업무의 마지막 편인 4, 4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매번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각 사회복지사들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모든 복지관에 다 해당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0월입니다. 10월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또 10월 3일 날은 개천절에서 쉬고 10월 9일은 한글날이셔서 쉬는데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휴일이 많은 달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2017년에는 9일 연속 휴일이었죠. 그때는 10월 2일도 임시 공휴일로 서서 9일 동안 쉬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일을 할 때 10월 그 첫 주만 보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 너무 이렇게 휴가가 많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서 좋지만 실상 또 정말 바쁜 달이 10월이에요. 10월에는 여러 기관들에서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일일 카페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지역 주민 축제도 하고 또 뭐 가을이라서 가을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고요. 또 시나 구나 동차원에서 하는 지자체 행사도 있고요.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행사들이 많은데 또 우리 기관에서 하면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쁘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그 기관에 가서 또 진행하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또 11월, 12월에는 연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것을 9월이나 10월 달부터 이제 준비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10월에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보고 또 뭐 예약이 필요하다면 예약도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10월이 또 중요한 이유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이 모여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욕구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또 스와트 분석도 해요. 그걸 통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죠.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본 예산을 짜요. 내년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짜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돼요. 1차 추경이 있으니까 뭐 본 예산 대충 짜자 뭐 이렇게 하면은 1차 추경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본 예산을 잘 짜면 1차 추경할 때 뭐 크게 손보지 않아도 되고요. 1차 추경을 하면은 또 그때 계획을 해야 해서 또 번거롭고요. 1차 추경을 저희 제출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인 이사를 통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확인받고 검토받은 후에 우리가 그걸 확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을 잘 짜면 정말 나중에 편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고 신중하게 예산 규모도 보고 세입 세출 항목도 보고 있어요. 또 10월에는 당해년도 2차 추경을 하기도 해요. 이 2차 추경을 10월에 하기 때문에 거의 결산과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직원들은 이 2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겠구나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10월에는 연초부터 근무했던 것을 바탕으로 직원 평가도 해요. 동료 평가도 하고 팀장이나 또 관장에 대한 리더십 평가도 하고요. 자가 평가도 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를 10월에 한번 하고 12월에 한번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여기서 놀랬던 것은 그냥 평소에 웃고 즐기던 동료 직원이었는데 평가를 받아보니 정말 공과 사는 분명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네, 이제 11월이에요. 11월, 12월에는 복지관에서 각종 연말 행사를 하느라 바쁜데요. 그럼 연말 행사가 뭐가 있냐 하면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의 송년회 행사도 있어요. 이 행사들은 저희가 매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 행사는 많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는 이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복지관 운영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야겠다 해가지고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 행사를 하고 있어요. 곳에 따라 사업 성과 보고회를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기관은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는 어땠다.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저도 그런 성과 보고회를 발표한 적도 있었고, 다른 기관의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발표할 때도, 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성과 보고회를 하면 저희 기관에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1년 중 마지막 달이 12월입니다. 12월에는 우리 복지관의 사업과 회계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또 바빠요. 제가 아까 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관의 연말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걸 진행하느라 더 바쁘기도 하죠. 연말 행사는 보통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돼요. 12월 하순까지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직원들의 각자의 업무도 있고 또 뭐 결산도 해야 하고 또 보고서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12월 말까지 끔찍끔찍한 행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순에 웬만큼 큰 행사들을 많이 마쳐요. 또 복지관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 연차를 12월까지 100% 다 소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으면 연말에 휴가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연차도 다 못 쓰고요. 그래서 큰 행사들은 12월 중순까지 다 마치고 12월 말에는 직원들이 자신의 연차를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12월에는 이제 후원자님에게 후원금과 또 후원 선물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연시가 있으니까 후원자님이 자신의 결혼된 아동이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들은 그것을 결혼 대상자분들에게 드리기도 하죠. 또 몇몇 기업에서는 직원 회식의 일환으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 복지관에게 후원 선물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지관 직원들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선물을 잘 드릴 수 있는지 계획을 짜서 그 기업에 주기도 하죠. 또 12월에는 많은 복지관에서 사업 보고서를 내기도 해요. 지난 1년 동안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진행 사진은 어떻게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써서 책으로 엮어서 여러 기관에 발송하는데요. 저희 기관도 그렇게 발송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복지관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좋다. 우리 기관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참고로 보건복지 평가에서는 매년 이런 사업 보고서나 지역 주민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보고서를 또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12월에는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사례관리 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어요. 1사분기 때는 사례관리 과정에 사정과 서비스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직접 진행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12월에는 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 과정을 재사정할 건지 아니면 종결할 건지 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12월은 인사발령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정근동 가고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정근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근 오시는 분은 12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복지관에 한번 오셔가지고 다른 직원에게 인사도 하고 또 자기가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은 4사분기 복지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4개의 영상을 통해서 1년 동안 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1년이 훌쩍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이 기간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항상 복지관은 역동적이고 바쁘고 활발하게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